먼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컨퍼런스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조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겐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2세 예측 모델 쉐킷쉐킷을 다룬 보아즈 14기 강민지, 진정민, 진혜원, 한하랑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강민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약 6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의 경우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과 더불어 저희가 설정한 프로젝트 목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프로젝트 구축 환경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선정 및 학습 과정에 대해 얘기한 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처음 발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shake it, shake it 뜻 그대로 흔들어 섞는다의 의미인데요. 즉, 엄마 아빠의 사진을 섞어서 2세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많은 연예인 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2세를 상상해보기도 하고 이번에 열설이 났던 손예진, 현빈 커플과 같이 연예인 커플 2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 합성 및 2세 모습을 예측하거나 관련 서비스 플랫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심이 많은 주제이다 보니 저희 팀뿐만 아니라 보아즈 내 다른 팀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워낙 연예라는 토픽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스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와 같은 현상을 보고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AI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세 예측 AI 플랫폼은 서양인 얼굴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많았기 때문에 좌측처럼 서양인 사진을 활용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2세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지만 우측 동양인의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서양인을 닮은 아이가 예측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한 2세에 대한 나이 변화의 폭이 0부터 5세로 매우 좁았고 더 넓을 경우에는 대부분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의 비율과 특성 조절 등 더 세세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되지 않거나 유료 서비스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인도 자연스럽게 예측될 수 있는 동양인에 최적화된 2세 예측 모델을 구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플랫폼들과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나이 변화 폭을 5세에서 20세로 넓혀 기존보다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 사진 각각의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선택 역시 가능하도록 구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과 구축한 작업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에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의 목표에 맞게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는데요. 동양인 데이터셋 만장과 피부색, 연령, 스타일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FHQ 데이터셋 만장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제와 관련된 모델의 경우 1024 사이즈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여 프리트레인 된 것들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저희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1024 사이즈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크기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1024 사이즈의 데이터셋들을 모두 256 사이즈로 리사이즈하여 트레인에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환경의 경우 저희는 코렉 프로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1 버전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인사를 드리며 언급하였듯이 저희는 이미지 생성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겐을 이용하였는데요. 그중 스타일겐 기반 모델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2만 장의 데이터에 대하여 동양인과 FFHQ 데이터셋의 비율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스타일겐2 아다 모델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습니다. 스타일겐2 아다 모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학습시킨 네트워크 피크를 이용하여 엔코더 부분에서 남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추출하였고 그 두 개의 벡터를 합성시킨 후 성별, 연령 등의 스타일 디렉션 벡터를 추가로 합성시켜 2세 예측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엔코더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작업을 거쳤는데요. 사진에서 얼굴의 레이턴트 벡터를 잘 뽑아내기 위하여 얼굴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배경을 지우고 얼굴 위주로 크롭하여 고화질로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한 후 엔코더에 이용하였습니다. 스타일겐2 아다 모델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스타일겐2 아다 모델의 기반인 스타일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겐의 경우 균등 분포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레이턴트 벡터 Z를 이미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의 영향을 받아 스타일의 스케일 조정이 불가능한데 이와 달리 스타일겐의 경우 합성 네트워크에서 고정된 값이 텐서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레이턴트 벡터 Z가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 만들어진 비선형 벡터 W와 노이즈를 조금씩 적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입혀 자연스럽게 여러 특징들을 조절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으로 저희는 스타일겐 기반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스타일겐 모델들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겐에서 스타일겐2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신 것과 같이 가장 좌측의 파란색 부분은 매핑 네트워크를 통과한 비선형 벡터이고 노란색은 노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겐 1에서는 아다인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을 모두 이용하였지만 노멀라이제이션 파트에서 평균까지는 필요 없다는 점을 알아낸 후 스타일겐 2에서는 표준 편차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스타일겐에서는 스타일 블락 내부의 바이어스와 노이즈를 적용했는데 이게 현재 스타일의 크기와 반비례하는 효과를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일겐 2에서는 바이어스와 노이즈를 블락 외부로 빼내어 스타일과 노이즈의 영향력을 독립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은 피처들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에서 발견되는 정보들을 파괴하고 그 결과 물방울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컨볼루션에서 선형 변환을 추가하여 피처맵을 스케일링하였습니다. 따라서 물방울 결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런 변화 과정을 반영한 것이 스타일겐2의 새로운 제너레이터 구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터에서는 스킵 커넥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레지듀얼 방식을 사용한 것이 스타일겐2이고 그 사이에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한 것이 스타일겐2 아다 모델입니다. 스타일겐2 아다 모델의 경우 2020년 10월에 발표된 스타일겐2 기반의 최신 모델입니다. 기존 스타일겐2의 경우 약 7만 장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1개의 GPU로 학습시키는 데에는 30일이, 8개의 GPU로 학습시키는 데에는 10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겐2 아다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그멘테이션의 추가만으로 수천 장, 많아도 3만 장 이하라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셋으로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만 장이라는 아주 많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1개의 GPU로 4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제한적인 자원 상황에서 효율성의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존 모델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겐2 아다를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스타일겐2 아다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경우의 수를 나누었는데 FFHQ 데이터셋과 동양인 데이터셋의 비율, 모델의 웨이트,
마지막으로 KIMG, 감마, 러닝 레이트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CFG 파라미터입니다. 해당 모델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세세하게 조정하여 실험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 CFG 파라미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여러 조합을 실험하였으나 앞에 보이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다른 사진들과 달리 FFHQ 256 config 2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사용하였으며 FFHQ와 동량인 사진의 비율을 1대2로 두고 CFG 파라미터는 StyleGAN2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진들과 달리 65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FFHQ에 비해 동량인의 데이터셋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FFHQ 256 config 2가 StyleGAN2를 기반으로 만든 웨이트여서인지 저희 모델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실험은 FFHQ 데이터셋의 비율을 높이고 StyleGAN2 아다를 기반으로 만든 웨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 저희는 FFHQ와 동량인의 데이터셋을 7,500개의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고 웨이트는 논문에서 사용된 페이퍼 256을 CFG 파라미터는 StyleGAN2를 이용했을 때 가장 학습이 잘 되었다 생각하여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앞에서 선택한 조건에 대하여 시간대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본 사진과 유사하게 제너레이트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세한 피부톤, 얼굴형, 주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여지는 사진 중에서 현빈과 손예진 외에도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테스트해 보았을 때 30시간 학습시킨 네트워크가 가장 이미지들의 특징을 잘 잡아낸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 네트워크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엔코더의 구조입니다. 256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출해낸 연령, 성별의 페이스 피처 벡터와 얼라인드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출된 레이턴트 벡터를 스타일 믹싱에 이용하여 새로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한 2세 예측 결과에 대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을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성하여 2세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위쪽은 여자아이일 때, 아래쪽은 남자아이일 때를 나타냅니다. 위에 적힌 나이의 경우에는 구글 페이스 API의 레코그니션 모델을 사용하여 나이대를 확인한 것입니다. 성별을 여자로 선택하였을 경우 자연스럽게 합성되어 예측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머리 스타일이나 피부톤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성별을 남자로 선택하였을 경우 이목구비는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으나 엄마의 머리 스타일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남녀 사진만 변경하였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전반적으로 2세의 나이 변환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8세에서 20대 사이로 다양하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의 연령대와 성별의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 비교적 남성 데이터와 어린아이의 데이터셋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성별이 남성일 때와 연령이 어릴 때의 예측 결과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80대 20, 20대 80으로 각각 조정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에 따라서 피부톤과 머리 스타일이 한쪽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을 때 얼굴의 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형태를 반영한 결과가 나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성의 화장이 진할 경우 아이에게도 화장이 진하게 남아있어 나이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디렉션 벡터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메이크업을 제거하니 나이가 더 어리게 인식되어 해당 기능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연예인 부부에 대하여 2세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50대 50 비율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머리 스타일의 경우 이민정의 원본 사진이 묶은 머리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성별이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모두 이민정과 이병헌의 얼굴이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이었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병헌과 유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병헌을 30으로 이민정을 70으로 반영한 예측 결과입니다. 위의 결과보다 머리 스타일, 얼굴형, 피부톤 등이 이민정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이병헌이 70, 이민정이 30으로 반영하여 예측한 결과입니다. 앞 결과와 달리 이번에는 이병헌 스타일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경원과 장윤정 부부의 2세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이 여자일 때는 장윤정과 성별이 남자일 때는 도경원과 유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실제 두 분의 2세인 도현우 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양인에만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서양인에 대해서도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지금 보이는 원본 데이터셋은 겨울왕국 안나와 엘사의 부모를 실사화한 데이터셋입니다. 위를 이용하여 예측하였을 때 머리 스타일, 피부톤, 눈색 등을 잘 반영하여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세 생성 결과와 겨울왕국 안나의 실사화 이미지를 비교하였을 때 얼굴형, 눈, 색 등 전반적으로 유사합니다.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퍼와 안나를 실사화한 데이터셋도 이용해 보았습니다. 성별이 남성이었을 때와 여성이었을 때 모두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잘 생성되었지만 성별이 남성이고 연령이 더 어린 경우에는 다른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완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유명 스타 부부인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의 예측 결과입니다. 실제 그들의 2세와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과의 미래 설계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의의,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더보기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으로는 어린아이와 남자의 데이터가 비교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선택했을 때 사진이 비교적 희미했습니다. 합성한 여성의 이미지 색상이 진하고 긴 머리 스타일의 경우 성별을 전환하여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양인 데이터셋의 경우 사진 배경이 단색으로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를 생성하였을 때 원본 부모 사진에 대한 배경 반영률이 낮았고 동양인 데이터셋이 많다 보니 이전보다 사진의 톤이 더 어두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데이터셋에 따라서 결과물의 완성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로는 먼저 스타일겐2 아다라는 최신 모델을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셋을 256이라는 작은 크기로 변환하여 학습할 때 빠른 트레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예인 부부의 예측 결과를 보았을 때 실제 자녀와 비슷한 모습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던 자녀의 성별 선택 및 남녀 비율 조절도 가능할 뿐 아니라 화장이 진하게 남아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는 기능까지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할 때 동양인 데이터를 추가하여 동양인에 최적화되면서도 서양인에게도 적절하게 적용되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먼저 어린아이와 남자 데이터셋을 추가하여 성별, 나이, 변환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배경 등의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여 배경 구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플랫폼과 유사하게 콜앱으로 제작해 보았는데 이를 실제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성별, 나이를 제외한 헤어스타일, 표정, 주름, 쌍꺼풀 등 다양한 특징 변화 반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콜앱의 데모 플랫폼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보여드린 결과 외에 더 많은 결과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드라이브 링크를 QR코드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콜앱, 코드를 정리해둔 GitHub, 그리고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들였던 노력들을 오프 더 레코드 형식으로 정리해둔 회고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회고록을 들어가 보면 위 드라이브와 GitHub, 콜앱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노션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거나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조금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조가 준비한 보아즈 13번째 컨퍼런스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그럼 저희 2세 예측 프로그램 쉐킷쉐킷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질문이나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25분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타일 겐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논문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결과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이 없어져도 그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 스타일겐 2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학습시킬 때 헤어스타일에 따른 성별 예측 편향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성별도 예측을 한번 구글 페이스 API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성별 예측 편향이 생기지는 않았고 그 화장 스타일이 진할 경우에 약간 남자아이인데도 여자아이로 예측이 되는 경우가 존재했어서 그래서 화장을 지울 수 있는 디렉션 벡터를 추가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머리 스타일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린아이에 대한 데이터셋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버샘플링을 이용해서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사실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먼저 그런 트레이닝을 먼저 완벽하게 시킨 후에 결과를 확인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발전 방향에서 더 이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오버샘플링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스타일겐과 스타일겐2, 스타일겐2 아다에 대해서 다 저희가 논문도 찾아보고 공식 엔비디아에서 나온 코드도 찾아보고 했을 때 모두 다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텐서플로우 버전 1을 사용하였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부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용한 것과 비교한 사례도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어린 시절 연예인 말고 저희 부모님과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옛날 사진을 찾아야 되다 보니 그런 거를 찾지를 못해서 이제 실제 2세의 모습과 예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담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를 읽어봤는데 특징 변화 시도를 할 때 이제 헤어스타일도 제거하고 얼굴을 합친 후에 헤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2세 예측 모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놓은 콜의 파일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고 드라이브에도 결과를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